1. 끝까지 가는 자만이 진짜 경쟁자다. 세상의 모든 분야, 모든 업계, 모든 조직에서 한 가지 사실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90%는 사실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들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한 끝에 나온 아주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10명 중 9명은 결국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보는 이는 단 10%뿐입니다. 이 사실은 생각보다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경쟁조차 하지 않은 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욕이 넘치죠.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단순히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단, 어떤 업계,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90%는 결국 포기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끝까지 가기만 해도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꾸준함과 지속성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할까요?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시간 여유가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결국 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내가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 무시하든 그 시선을 없애버릴 정도로 내가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준비되면 그 어떤 시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받기 싫으면 평가받지 않을 만큼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이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내 환경은 이래? 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십시오. 불만을 말하는 그 에너지로 글 한 줄을 더 써보고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세요. 실력이 쌓이면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결국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외치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아직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을 땐 고민보다 몰입이 더 큽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두려움보다는 뿌듯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 마음만 복잡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습관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미뤘던 일이 익숙해지면 다음엔 더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게 게으름이 반복되면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인생의 결과가 됩니다. 그때 가서 왜 난 이럴까? 라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무조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빡빡 밀고 폰 끄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비장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작게 바꾸면 됩니다. 습관 하나, 태도 하나, 말투 하나라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바꾸면 다음 주엔 또 하나 바꾸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의 누적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 자신을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남들이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면 됩니다. 기대하는 자는 준비하게 되고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실패는 정말 실패일까요? 실제로 가장 큰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실패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해? 실패하면 어쩌지?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그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 채 스스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자. 나에게 맞는 선에서 해보자. 물론 무리한 목표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도전의 크기입니다. 너무 쉬운 목표는 우리의 잠재력을 절대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목표는 반드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하루에 50개 외우겠다고 목표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이건 꽤 무모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30개, 35개, 심지어 40개까지 외우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에 20개를 목표로 했다면 절대 40개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성보다 도전 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결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과정입니다. 성장의 흔적이고 발전의 증거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적어도 시도했다는 사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도 얻지 못합니다. 실패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굳은 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보 같은 실수는 작년에 했던 고민을 올해도 하고 올해 했던 고민을 내년에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때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인생을 탓하지 마세요. 멈춘 건 여러분입니다. 절박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박함은 살아남기 위한 기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정말 간절해요. 그런데 진짜 간절한 사람은 행동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절실함이란 오늘 하루를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그 절박함이 없으면 어떤 대단한 목표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한지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의무감에 가까워야 합니다.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 떠올릴 때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목표를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기 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나는 원래 공부머리가 없으니까. 나는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머리가 느리니까. 등등. 하지만 이런 자기 한계 설정은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암살입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자르는 습관이 결국 평생을 묶어둡니다. 목표는 타인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한 목표. 그것이 진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전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해볼까? 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절박한 자세 없이 목표를 세우면 그냥 희망사항이 됩니다.
희망은 말로만 떠들 수 있지만 성과는 행동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말보다는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종이에 쓰는 것만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평가하세요. 끝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목표는 없는 목표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인생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도전하세요. 실패하더라도 시도하세요. 절박함으로 오늘을 채우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3.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우리는 하루라는 단위를 너무 쉽게 흘려보냅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 이번 주는 좀 바빴으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보내자. 그렇게 넘긴 하루가 결국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하루하루의 경영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모습. 그런데 그 변화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바뀌는 거야.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수록 정작 실제 행동은 작아지고 맙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단 1시간만, 단 한 페이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시도가 모이고 모여 결국 습관이라는 이름이 되고 경쟁력이라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1시간이, 오늘 적은 한 줄의 글이, 오늘 참고 이겨낸 그 10분이 결국 여러분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경쟁력은 무슨. 그러나 경쟁력은 유명세나 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힘.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힘. 지금 당장 편안함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10대, 20대라면 그 하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한 달 공부 안 한 것과 한 달 집중해서 공부한 것의 차이가 시험 점수 몇 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가 되었을 땐 그 격차가 연봉의 차이가 되고 삶의 질의 차이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차이가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된다는 점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미래의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매일의 누적이 경쟁력이라면 오늘 하루를 쉬는 건 경쟁력 하나를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선택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10년 뒤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경영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마치 기업이 예산을 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내 하루를 짜야 합니다. 오늘 어떤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언제 집중하고 언제 회복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하루는 그저 스쳐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집중된 하루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목숨 걸고 살아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오늘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쌓여서 결국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하루의 중요성을 정말 아는 사람은 절박해집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체감한 사람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은 그냥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정말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하루를 살아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늘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준비를 하면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그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습관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며 의욕 넘치게 다이어트도 하고 공부 계획도 세우고 운동도 하려고 하는 순간 며칠 만에 폭발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10분으로 하루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만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 1시간으로 책 한 권을 한 달에 읽을 수 있고 자격증 하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이 변화가 365일 동안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계단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계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계단씩 오르면 결국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점프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계단씩 올라갔을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경쟁력은 스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쟁력은 매일매일 내가 나를 이겨내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 수 있다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4.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안정이라 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란 자기 이름이 곧 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너 그 사람 알아?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진짜야. 라고 대답하게 되는 살. 그것이야말로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만든 인생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오직 자기 몫입니다. 그저 불려지기만 하는 이름이 아니라 들리는 순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 그 이름이 특정 분야에서 신뢰를 상징하고 기준이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브랜드를 신뢰합니다. 브랜드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신뢰는 반복된 결과와 일관된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기 철학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 분야의 사람, 그 스타일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단지 애플이라는 회사의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누가 그의 명함을 꺼내지 않더라도 그의 이름만으로 브랜드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후 당신의 이름은 무엇을 뜻할 것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이름으로 군중 속에서 사라질까요? 브랜드는 자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생깁니다.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이름도 남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길을 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깊이 있는 실력입니다. 요즘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잠깐의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깊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 신뢰를 깨지 않는 사람, 꾸준함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기준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는 차이에서 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는 절대 남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말투, 태도, 사고방식, 문제 해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말할 때 난 이보다 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포기할 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의 이름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다면 자기 브랜드를 망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값싸게 여기면 세상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브랜드는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부의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결심은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보다 훨씬 강한 원동력입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기 삶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대부분은 그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후회를 줄이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력을 기르는 것. 둘째, 평가받지 않을 만큼 명확한 결과를 내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선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서 끝까지 버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그 이름 세 글자면 됐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브랜드입니다. 명함에 새겨진 직책보다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신뢰가 진짜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스스로의 이름에 신뢰를 더해가세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명함이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자산이 됩니다.